189페이지 보시면 양도소득세 세율 나오는데요. 이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세율과 주식에 관한 세율 그리고 파생상품 세율, 신탁수익권 양도에 관한 세율 이렇게 구별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알 것은 부동산만 아시면 돼요. 주식에 대한 내용 알 필요 없고요. 물론 기본세에서는 주식도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알 필요 없고 아는 건 부동산만 아시면 되는데 이 부동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 푸는 요령을 알기 위해서 예전 내용을 합니다. 예전에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에 관한 세율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6%부터 38%까지의 누진세율로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투기적 내용이다. 그러면 38보다 높은 숫자로서 적용시키면 투기를 방지합니다. 투기냐 투기 아니냐에 대한 내용은 짧게 보유했냐 길게 보유하고 파냐에 따라서 투기냐 투기 아니냐가 구별됩니다. 여기 볼 때 보유 1년 미만 된 부동산 권리를 양도했다고 하였으면 이건 아주 짧게 보유하고 팔았으니까 투기죠. 투기니까 요 38보다 높은 세율로 적용돼요. 높은 세율로서 이때는 50 적용됩니다. 50%가 적용돼 이렇게 나오고요. 또 다시 보유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이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때에 대한 내용은 50보다는 투기가 덜 하겠죠. 여기가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이니까 보유 1년 미만보다는 투기가 덜하고 일반적 경우보다는 투기가 더 있다고 했으니까 38보다 높이고 50보다 낮추면요. 숫자 나온 것은 40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보유 2년 이상 됐다고 했으면 이제는 정상적 거래로서 6%부터 시작되는 누진세율로 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볼 때 끝이 38%인데 이게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면서 38% 그대로 놔두고 40 갑니다. 또 다시 개정이 되면서 40 그대로 놔두고 또 다시 개정되면서 45% 갑니다. 지금 현재는 45%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 45%까지 누진세율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시험하고 연관시켜 볼 때 시험에서는 요 끝은 안 나옵니다. 맞게 주어져요. 맞게 주어지니까 우리가 알 것은요. 여기예요. 6%부터 시작되는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6%부터 시작되는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아시고요. 끝까지 다 외우시게요. 물론 시간이 많이 남으신 분은 끝까지 외우세요. 시간 적으신 분은 끝은 버리고 6%부터 시작되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들어갑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에서는 주택 경기가 침체예요. 주택 경기가 침체니까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취득세 세율도 낮춰졌고 양도소득세 세율도 낮춰집니다. 부동산에 대해서요. 그럼 여기에서 주택에 대해서 낮춘다 했으니까 주택은 여기에 끼지 않아요. 띄어내면서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추겠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요, 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이 다주택자에 대한 내용은 기능이 원래 순수한 기능은 주거 안정에 기여된 것이 다주택자입니다. 이게 순기능이에요. 당연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순기능이 주택의 주거의 안정이에요. 자, 볼까요? 다주택자가 주택에 대해서 임대하여 주죠. 임대하여 주면은 주거가 어때요? 안정되잖아요. 이게 순기능. 이거요. 그냥 역기능은요, 이건 투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뭘로 봤냐? 순기능 안 봤어요. 역기능을 봐가지고 다주택자를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엄청 싫어했음으로써 여기에서 주택을 팔 때는 세율을 높이겠다 해가지고 이제 높입니다. 주택에 대해서 높이죠. 높일 때 보유 1년 미만이다. 그러면 아예 높여서 70 갑니다. 10%서 높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볼 때 법 어긴 것이 미등기죠. 법 어긴 것이 미등기. 그 미등기에 대한 내용을 양도했을 때 가장 높게 70%가 적용됩니다. 그럼 이게 여기에 따라서 볼 때 보유 1년 미만 된 주택을 양도했을 때 이게 법 어긴 겁니까? 법 어긴 거? 아니에요. 아닌데 법 어긴 걸로 하여가지고 70 가져요. 이거 잘못된 거죠. 부득이한 사유로서 보유 1년 미만에서 팔 수 있거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70으로서 해놓으니까 이건 법 잘못된 겁니다. 그럼 잘못됐으니까 이거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될까요? 고쳐야 돼. 고쳐야 되는데 아직도 안 고치고 있어. 그 다음 대통령도 안 고치고 있어요. 그대로 똑같이 갑니다. 됐습니까? 똑같이 갔으니까 이제 기억하셔야죠. 주택에 대해서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주택에는 분양권도 낍니다. 분양권도 주택으로 바꿔요. 입주권도 주택으로 봤어요. 이렇게 알면서 보유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이었다. 보유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이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60% 갑니다. 이렇게 가지고요. 2년 이상 됐으면 그때는 정상적으로서 6% 시작되는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 푸는 요령. 요령에 대한 이유로서 양도소득세 세율 문제였다고 한다면 선다 2, 3, 4, 5에서 주택 글자가 있는 겁니까? 먼저 봐요. 주택 글자가 있다면 50% 숫자보다 높은 숫자다. 만약에 50% 숫자보다 높은 숫자가 아닌 내용으로서 나왔다면요. 그때는 틀렸다. 이러면 됩니다. 자, 보유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내용이 40% 돼 있어요. 맞아, 틀려요? 틀렸죠? 그러니까 50%보다 높게 나와야 돼요. 어느 데에서? 주택에 대해서. 그리고 주택 글자 없다면 일반적으로 여기다. 이렇게 하면 문제 풀기는 아주 쉽게 풀어져요. 일반적 경우에 대한 이유로서 보유 1년 미만이었으면 50,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이었으면 40, 2년 이상 됐으면 6부터 시작되는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주택 글자가 있다면 50% 숫자보다 높아야 된다. 높아야 되니까 주택으로서 1년 미만이었으면 70,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이었으면 60. 이거 되겠죠? 높은 거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2년 이상 됐으면 정상적 거래로서 6%부터 시작되는 누진세율이 되는데 여기에서 2년 이상에 대한 내용은 분양권이 빠져요. 분양권은요. 그냥 2년 이상에서도 60%예요. 그런데 이게 시험에서 나오겠나 안 나오겠는가? 이건 나오지 않아요. 구석지 중에서도 상구석지예요. 이런 것은 상구석지 모의고사 때 나와요. 모의고사 점수를 많이 높일 분은 아시고요. 이제 그 모의고사에 대한 내용을 이건 틀려주지라고 생각하실 분은 모르셔도 되고요. 우리는 어떨까요? 그냥 모의고사 이렇게 내신 분한테 고마워 틀려줄게 하고 틀리면 되겠죠? 아는 것은요. 간결하게 아시는 게 낫거든요. 아는 것은 주택 나왔다면 그때는요. 숫자가 50%보다 높은 숫자다. 2년 이상 됐으면 분양권, 입주권도 정상적으로서 6부터 시작되는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알고 문제 푸시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문제 푸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페이지 189페이지에서 첫 번째 박스 주의되는 거 거기에서 국외 글자에다가 동그라미 국외에 대해서 나올 때 과연 투기인지 법 어겼는지 알 필요 있어 없어요? 그 나라 부동산에 대해서 투기인지 알 필요가 없고요. 투기인지 알 필요가 없으니까
보유기한과 관계가 없어요. 또 법 어겼는지 어기지 않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 나라 법을 우리가 왜 알아? 알 필요 없겠죠. 그래서 국외 글자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무조건 노진세율이다. 국외에다가 동그라미. 국외 글자 보자마자 무조건 노진세율. 6% 시작되는 노진세율에다가 밑줄. 이렇게 해줘야 무조건이라는 내용을 알고 해줘야 여러분들이 화장빨에 안 속아요. 안 그러면은 화장빨에 속아가지고 재꼴당합니다. 맨 맞고 삽니다. 한번 속은 안 속은 해볼까요? 국외 미등기 토지를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시는 70% 양도소득세 세율이다. 맞아 틀려요? 틀렸죠? 여기서 미등기 관계가 없어요. 뭐 때문에? 국외. 국외에 나왔으니까 이때는요. 70이 아니라 보유도 관계없고 등기 따지도 않고 무조건 6부터 시작되는 누진세율이다. 이런 일로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당연하겠죠. 국외에 대해서 법 어겼는지 아니면 특인지 알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내용으로 되고 그리고 그 밑에에서 미음 주택 나왔죠. 주택 나왔고 입주권,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 내용으로서 보유 1년 미만이었으니까 70. 밑줄 치고요. 그리고 보유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이었으면요. 60. 2년 이상 됐으면 그때는 6부터 시작되는 노진세율이다. 이거 아시고 그리고 그 밑에 비읍에 대한 내용은 다 버리세요. 보니까 25년 5월 31일까지 유예돼 있죠. 그럼 올해 시험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버리시죠. 버리고 그리고 뒷페이지까지 쭉 버리면 됩니다. 시옷 우회까지 버리세요. 그리고 시옷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은 노진세율이다. 기타 자산 노진세율로 되고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는 맨 땅 나대지를 말합니다. 나대지에 대해서는 토지 생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각 구간마다 10%씩을 더해줘요. 6% 구간에 더해주면 16%, 끝 구간에 더해주면 55%. 이유로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첫 구간만 기억하세요. 비사업용 토지 나왔으면 16%부터 시작되는 노진세율이다. 여기도 처음만 기억하세요.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 풀어보시면 이거 내용 금방 외워져요. 문제 풀어봅시다. 190페이지에서 문제. 물음표 옆 보세요. 물음표 옆 보니까 나온 말이 세율. 자, 이 문제는 세율 문제죠. 세율 문제니까 빨리 떠오른 것은 선다 1, 2, 3, 4, 5를 보면서 주택 단어가 있냐 없냐 이를 보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1번 보니까 주택 단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입주권이 주택이에요. 주택 글자 있죠? 있으니까 거기에서 50 숫자보다 높아야죠. 보니까 70. 내용 보니까 보유 1년 미만이니까 70 맞죠? 1번 맞고요. 2번에서 주택 글자 있어 없어요? 있어요. 분양권 주택이에요. 그러면 50보다 높은 숫자야죠? 그런데 40 틀렸죠? 틀렸고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니까 1년 미만 됐으니까 70.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거주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입주권 양도하기 위해 자 보니까 입주권 주택 나왔죠. 주택 나왔으니까 숫자는 50보다 높아야 돼요. 쭉 가보니까
그 옆 페이지에서 숫자가 50 틀렸죠? 높아야 됩니다. 틀렸고요. 만약에 보유 1년 미만으로 나온다면 70. 보유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 나온다면 60. 4번 갑시다. 4번에서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는 맨 땅. 각 구간마다 10% 더한 것으로서 시작이 16%. 그 얘기는 16% 맞죠? 라는으로서 4번 맞고요. 5번 미등기는요? 70. 맞죠? 그럼 틀린 것이 2번, 3번. 2번, 3번입니까? 예, 답 좀 고쳐주십시오. 2번, 3번으로 고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2번에서 물음표 옆 보니까 여기도 세율. 옳은 것. 이제는 옳은 것 찾기입니다. 거기에서 1번. 주택 글자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죠? 있고 그리고 보유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이니까 숫자 60. 틀렸죠? 50보다 낮은 숫자잖아요. 틀렸으니까 1번 틀렸고 2번에서 거기 쭉 가볼 때 주택 글자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일반적 내용으로서 보유 2년 이상 됐으니까 6%부터 시작되는 누진 세일. 틀렸죠? 또 3번. 3번에 대해서 보니까 주택 글자 없죠. 없으니까 일반적 경우. 일반적 경우로서 10개월 보유했으니까 보유 1년 미만. 1년 미만이니까 이때는 50. 맞죠? 답은 3번. 4번. 주택 글자 있죠? 그럼 숫자가 50보다 높아야죠. 틀렸죠? 정확한 숫자 알아보기 위해서 볼 때에 6개월이니까 1년 미만 됐음으로써 70. 그리고 5번 주택 글자 있죠? 분양권이니까 주택 글자 있고 거기에서 보유에 대한 누로서 1년 8개월 50%다 틀렸죠? 50보다 높아야 돼요. 보유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이니까 정확한 숫자는요 60. 옳은 거 했으니까 답은 3번 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서 세율까지 살펴드렸고요. 이제 6가로 미등기 자산 양도의 경우로서 가는데 이제 미등기 자산 양도 경우에 대한 내용을 보기 전에 요 계산 구조에다가 각기 거래마다 요에 맞춰 봅시다. 그러면서 미등기까지 연결시킬게요. 보유 6개월 1년 6개월 된 토지를 양도하다. 이랬으면 자, 과세다, 비과세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넷 중 하나죠. 하나에 대한 내용은 농지의 교환,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 소득, 1세대 1주택의 양도, 지적 제조사에 의한 공무상 면적이 감소되어 받은 조정 금액은 비과세. 여기에 들어가지 아니한 것은요, 과세. 그럼 여기는 과세죠. 과세니까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계산 구조로서 실지 거래가에 의해서 양도 차익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실가에 의해서 양도 차익을 구했다 치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된다 안 된다. 얘가 보유 글자 있죠. 그러니까 몇 년 보유? 3년. 안 됐죠. 안 됐으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불. 그 다음에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적용이 된다. 인적 공제니까 적용이 다 된다. 여기에서 기본공제 적용되겠죠? 미등기라는 글자 없잖아요. 없으니까 적용이 된다. 되겠죠? 그리고 과표 나왔으면, 과세하는 가액 나왔으면 거기다가 세율을 곱해야죠.
세율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 저 보니까 여기서 주택 글자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일반적 경우. 보유 1년 미만이었으면 50. 보유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이었으면 40. 이건 40. 이렇게 해서 색 산정되어 있으면 요 색 산정 가지고 애정 신고하고 납부하면 끝나는 겁니다. 다시 보유 3년 된 토지를 양도하다. 있을 때 실지 거래가에 의해서 양도 차익 구했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된다 안 된다? 보유 3년 됐죠? 또 특별히 공제가 국내 부동산이었으니까 토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용이 된다. 되겠죠? 그리고 기본공제 적용된다 안 된다? 인적 공제니까 적용이 된다. 여기서 믿음기는 글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용이 된다. 그리고 과세는 가액 나왔으면, 과표 나왔으면 거기다가 세율 곱해요. 세율은요? 일반적 경우로서 2년 이상 됐으니까 6부터 시작되는 누진세율 이렇게 갑니다. 또 다시 이렇게 보죠. 미등기 된 보유 10년 된 토지를 양도하다. 있을 때 실지 거래가에 의해서 양도 차익 구합니다. 그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된다 안 된다? 보니까 미등기죠. 미등기니까 적용 불. 이거 되겠죠? 적용 불. 기본공제 미등기니까 적용 불. 그리고 과세는 가액, 과표 나왔으면 세율 곱해야죠. 과세 표준에다가 항상 세율 곱하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세율은요? 70%. 되겠죠. 이렇게 해서 되는 건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서 미등기 자산 양도했을 때에 양도 차익과 과세 표준 가액이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 양도 차익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장기 보유폭이 적용되지 않죠. 기본금리 적용되지 않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숫자와 이 숫자가 같다. 이런 산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산식에 대한 아시라고 기본세에 없는 내용을 거기다가 적어놨어요. 거기 보시면 가로 해가지고 박스 안에서 과세 표준은 이꼬르 양도 차익. 거기다 밑줄. 미등기 자산 양도의 경우 과세 표준 이꼬르 양도 차익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따라서 알 수 있는 것은 장기 보유 특공제 적용되지 아니한다. 적용되지 아니한 건 나오죠. 기본공제 적용되지 아니한다. 로 되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비과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감면도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적용되지 않는 것 4개 나오죠. 4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비과세 감면 이게 적용되지 않은데 이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오지 선다 만들기 참 좋아요. 적용되는 걸 하나 끼워주면 그게 오지 선다 돼요. 적용되는 것. 자 이제 여기에서 볼 때 양도 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양도 차익 나오죠. 그럼 필요경비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이거 기억하세요. 필요경비 적용된다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서 몇 번 나왔냐? 8번 출제입니다. 8번 출제했는데 전부 다 틀리고 왔어요. 필요경비 적용하셔야죠. 아셔야죠. 그 다음에 다시 위에 박스에서 위 박스에서 물납 적용된다 안 된다. 앞에서 배웠던 것이 물납이 적용되는 세금은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세금은 재산세만. 그럼 재산세만 적용돼 하였으니까 양도 소득세는요. 물납이 없어요. 이것도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좋죠?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 그게 적으세요. 저는 여러분 못 믿어요. 옆에 적는 것은 시험 범위 내 물납은 재산세만 있다.
하면서 만짝에다가 동그라미. 물납은 재산세만 있다. 됐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물납이 없는 겁니다. 그럼 분납은 어떻겠는가? 분납은 있어요. 분할납부 있다. 앞에서 다 배웠던 겁니다. 분할납부 있다. 이제 적용되는 것으로서 필요경비에 대한 8번 출제했는데 이제 나올 찬스가 분납입니다. 분납도 밑줄. 양도시기, 취득시기도 적용이 되는데 그 내용은 구석지 중에서 아주 상상상 구석지니까 버리고요. 알아야 될 거, 미등기 일대 적용되는 것은 필요 경비에 대한 내용과 분납으로서 적용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서 미등기지만 미등기로 보지 아니한 자산, 이건 불가피한 사유예요. 불가피한 사유와 우리의 혜택적 내용으로서 미등기지만 미등기로 보지 않겠다. 이 말은 등기된 걸로 보겠다. 같은 말로 미등기 제외 자산. 미등기지만 미등기로 보지 아니한 자산 6고루 등기된 것으로 본다 나오죠? 6고루. 또 6고루 하세요. 6고루 미등기 제외 자산. 다 같은 말입니다. 거기서 먼저 장기 할부 조건에다가 밑줄. 장기 할부 조건 이 말이 나오면은 뒤에서는 계약 조건에 의해서 양도 당시 그 자산에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라고 말은 맞게 적어져요. 우리는 아는 거 장기 할부 조건만 아시면 되는데 이 장기 할부 조건에서 예를 들어본다면 아파트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등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불가피한 사유이기 때문에 장기 할부 조건은 미등기지만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등기된 걸로 본다. 그럼 시험에서 아파트 분양권이 나오겠는가? 안 나와요. 뭐로 나오냐? 장기 할부 조건 나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만 아파트 분양권이라고 말씀드렸다 뿐입니다. 이해됐죠? 다시 두 번째에서 2번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원 결정에 의해서 등기할 수 없도록 막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미등기겠죠. 등기할 수 없도록 막았으니까 불가피한 사유로서 미등기지만 미등기로 보지 않겠다. 그래서 아는 거 법원 결정 아세요. 법원 결정 나왔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끝말은 미등기 제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대한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나, 네 번째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번째 것도 지문이 워낙 기니까 짧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읽어줄게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동그라미. 우로서 건축법에 의한 허가받지 않아 동그라미. 그리고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에다가 플러스라고 적으세요. 두 개 다 나와야 돼요. 1세대 1주택 무허가. 둘 다 있으면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미등기 제외 자산이다. 이거 설명드릴게요. 이건 우리에게 혜택 준 겁니다. 혜택 준 것으로서요. 예전 연로하신 분들,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그분들은 우리보다 세금 납부하는 것을 훨씬 더 싫어했어요.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세금 안 내려고, 특히 재산세를 안 내려고 주택에 대해서 신축하고 허가받지 않습니다. 무허가 받으니까 무허가 됐음으로써 이제 이 내용을 국가가, 지자체가 모를 것이다 하면서 세금 안 낸다 하면서 계속 거짓 뉴스로서 퍼뜨려요. 퍼뜨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택을 신축하여 놓고 세금 안 내기 위해서 허가받지 않습니다. 무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세금 납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금방 알아요. 여러분 모르는 걸로 생각하시죠? 뭐가요? 이거 금방 알아요. 예전에 인구가 없을 때는요, 세무 공무원이 그 동네에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주택을 신축하고 있으면 그 신축된 주택에 대해서 지번을 알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건축물 대장과 같이 비교해 봐요. 비교해 봤더니 건축물 대장에는 없어요. 그럼 뭘까요? 무허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허가 건축물 대장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후배 세무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직급은 어떻게 하냐? 직급은 항공 촬영합니다. 항공 촬영하여서 항공 사진하고 건축물 대장과 같이 비교해 봤어요. 비교해 봤더니 항공 사진은 있어요. 그런데 건축물 대장 없어요. 뭘까요? 무허가. 직급은 이렇게 알아요. 이 무허가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과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소유자에게 재산세 고지서가 나가요. 재산세 고지서 나가면은 이 소유자는 이 세금이 재산세 금액인지 몰라. 그러면서 이따가 세금 나왔네 하면서 납부합니다. 아닐까요?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세금 고지서 나가면은요, 그 세금이 어느 세금인지 알고 납부합니까? 딱 까놓고 얘기합시다. 몰라요. 모르고 그냥 세금 나왔네 하면서 그냥 납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쩌냐면은 여기에서 재산세 고지서 나왔을 때 세금 납부해. 그런데 나는 재산세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뉴스 퍼뜨려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택을 신축하여 놓고 세금 안 내기 위해서 실제로 내고 있는데 그런데 무허가 없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만 허가 받은 걸로 양성하자 이겁니다. 이게 국가 정책이었어요. 하나만이니까 나온 말은요. 1세대 1주택 나오겠죠. 어땠을 때 허가 받은 걸로 간주하겠다. 무허가일 때. 그래서 1세대 1주택이라는 단어와 무허가라는 단어가 둘 다 있으면 미등기 제외.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5번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다가 밑줄. 문장에서 그가 포인트예요. 자,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않았으면 지목이 정해질까요? 지목이 안 정해져요. 안 정해지니까 당연히 불가피한 사유로서 등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이 말이 있으면 끝말 가세요. 끝말은요. 미등기 제외.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 영역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 밑줄을 구획 밑줄 환지처분 공고 전 밑줄 이제 밑줄 칠 내용을 연결시켜 봐요. 채비지를 공고 전 양도 구획 공고 전 양도 했으니까 지목이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구획되기 전에 양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목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니까 등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피한 사유로서 미등기지만 미등기로 보지 않겠다. 미등기 제외 자산입니다. 그럼 그 문장 다 외우면 좋겠죠. 그럼 다 외웠다면 또다시 혼동될 것 같으니까 외우지 말고 글자 찾기 하시면 돼요. 채비지, 구획, 공고, 전 이렇게 나왔으면 미등기 제외 이런 일로서 아시면 될 거고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문제에 대한 일을 풀어봅시다. 문제 풀어볼 때 1번 미등기 옳은 겁니다. 1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비과세 적용할 수 있다?
틀렸죠? 비과세 적용 불. 왜? 미등기니까. 문장 다 읽어줄까요? 문장 다 읽으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왜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글자를 못 찾아내.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거기 쭉 가니까 그 줄 끝에서 채비지. 그리고 그 옆에서 구획. 밑에 줄에서 공고 전. 이렇게 나왔으니까 끝말은요. 미등기를 보지 아니한다. 맞죠? 답은 2번. 3번. 거기에 쭉 가니까 기본공제 적용할 수 있다? 기본공제 적용 불. 왜? 미등기니까. 4번. 산출세계 70% 거반 금액을 결정세계에 더한다. 맞을까 틀릴까요? 틀렸어요. 자, 보니까 세율 나오죠? 세율은요, 어디다가 보는가요? 과세 표준. 산출세액이 아니라 과세 표준. 70% 숫자는 맞아요. 이걸 70% 숫자가 맞으니까 여러분들은요, 앞에 있는 글자 아예 보도 않고 70% 맞았으니까 맞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애 시절과 그리고 결혼 시절의 차이점입니다. 연애 시절은 눈꺼풀 씌웠잖아요. 씌웠으니까 무조건 좋아. 그러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밝혀지죠. 성격 더럽다. 이게 이제 시험 전과 시험 볼 때와 시험 끝난 후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를 먼저 보는 건 아니에요. 숫자 앞에 있는 글자를 먼저 보세요. 먼저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글자가 맞았다면 그 다음에 숫자 보는 겁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산출세액이 나왔죠? 네. 틀렸죠? 네. 뭐가 돼요? 과세 표준. 그런 이유로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거기에 쭉 가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할 수 있다? 없다 가야죠? 네.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2번에서 미등기 양도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것. 이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답이 나야 손 들죠? 손 안 들어요? 들었어요. 몇 번이 번쩍 뜹니까? 3번. 3번. 필요 경비. 이게 문제 자주 보였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서 살펴드렸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1세대 1주택에서 고가주택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려야겠는데 이걸 설명드리게 되면 이제 이거 듣자마자 그때 또다시 멘붕입니다. 설명 안 드릴게요. 다음 코스에서 할게요. 넘어가고 그리고 밑에 194페이지에서 밑에 예정신고 예정신고에다가 별표시 3개 그리고 그 옆 페이지 9가로 확정신고에다가 별표시 하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대한 문제 아주 잘 나온 쪽입니다. 확정신고를 먼저 할게요. 확정신고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상기할 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세금은 납부할 의무가 부여한다고 했어요. 소득세에 대한 내용도 납부할 의무가 부여한다. 라는 이로써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은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갖추었을 때 우리 입장으로서 납부해야 된다. 그게 바로 납세 의무죠.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적어진 글자가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니까 일반적에 대한 내용의 성립 시기는
세자 앞에 있는 글자에다가 하는 때 붙인다. 취득세는요. 성립 물어본다면 취득하는 때 성립. 또 뭔가 필이 안 오신 모양인데 그러면 해줄게요. 여기에서 납부할 의무,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의 시작을 보고 출발점을 보고 성립 그래요. 이제 이 내용을 문제하고 연결시킬까요? 문제에서는 시작이란 말은 안 써요. 출발점, 발생 이것도 안 써요. 쓰는 것은 성립 글자 써요. 그래서 문제에서 성립 글자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이건 시작이다. 일반적 경우로 시작은 세자 앞에 있는 글자에다가 하는 때 붙인다. 그럼 취득세는요. 취득하는 때 성립. 등록 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성립. 수시 부과하는 세금은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성립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특수경우. 특수경우가 소득세가 특수경우예요. 배웠죠? 소득세에서 납세 의무 성립은요. 배웠으니까 제가 감히 여쭤봅니다. 또 안 되면 다시 합시다. 소득세에 대한 내용의 법률적 근거는요. 개인의 소득.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합쳐줘야 그 사람 소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과세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사이 기간 동안에 A라는 사람에게 얘는 했던 내용은 똑같이 합니다. A라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내용을 가정하는데 그때 4월 1일 날짜에서 퇴직하였다. 그리고 7월 1일 날짜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하였을 때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했으니까 근로소득. 퇴직금 받았으니까 퇴직소득. 사업했으니까 사업소득. 요게 다 A라는 사람의 소득이죠. 그럼 언제 합칠까요? 연말. 여기서 합치죠. 연말에서 합친다. 소득세에 대한 내용의 성립 물어본다면 특수경우로서 빨리 생각하는 거 연말. 연말로 생각하셔가지고 답은요. 과세기간 끝나는 때. 과세기간 끝나는 때 8글자 외울 겁니까? 연말 2글자 외울 겁니까? 연말로 외우셔야죠. 그래야 시험에서 풀기 좋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연말로 알지 않고 과세기간 끝나는 때 이렇게 8글자로 외워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틀리기 십상이에요. 왜 틀리기 십상이냐? 꼭 글자를 따라가거든. 양도소득세의 납세무 성립은 양도하는 때이다. 이러면요. 세자 앞에가 양도니까 따라가서 양도하는 때 그럼 맞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틀렸어요. 뭐예요? 연말. 이렇게 글자를 짧게 알아야 돼요. 글자를 길게 알면은요. 그게 혼동되면서 더욱더 문제가 안 풀리는 상황 나오니까 짧게 기억하세요. 연말로요. 그럼 소득세에서 성립 물어본다면요. 연말. 연말이니까 과세 기간 끝나는 때. 에다가 답하시면 돼요. 뭘 물어볼 때요? 성립. 연말 나오죠? 연말. 이제 여기서 성립됐어요? 성립됐다. 그러니까 성립됐으면 얼마를 납부하라고 세금액을 정해야죠. 세금액을 정한다는 것이 납세 의무의 확정입니다. 확정. 확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뜻은요. 세의 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이 확정의 뜻이에요. 자, 이랬을 때 시험하고 연결시켜 볼 때 시험에서 세금액 산정이 나오겠는가? 확정 나오겠는가? 확정입니다. 세금액 산정은 안 주어져요. 주어진 건 확정 주어지니까 확정 글자 보자마자 이건 세금액 산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방법은 두 방법 중에 하나. 하나는 신고. 하나는요. 결정. 모든 세금은 확정 물어볼 때 신고, 결정 둘 중에 하나 택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택하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에 대한 내용은 이해적 내용으로서 시험에서 안 나온 거니까 우리는 결과만 기억하시면 돼요.
결과로서 보유 세금은요, 결정. 보유만 외 세금은 신고. 재산세에 대한 결정. 취득세는요, 신고. 등록면허세 신고. 그러면 양도소득세는요, 신고. 신고 되겠죠? 이게 작년 시험이에요. 작년 시험에서 양도소득세의 확정은 신고에 의하지 않고 결정에 의한다. 틀렸잖아요. 뭐였어요? 보유만 외 세금이니까 신고. 작년 시험 어렵다 했잖아요. 어려워도요, 세 문제만 어렵다 뿐이지 나머지는 다 쉬웠어요. 그래서 13문제에 대한 내용이 쉬웠으니까 거기서 10개는 다 맞췄어요. 작년 시험에서요. 10개 정도는 맞춰야 됩니다. 세법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따로 공부하지 않고요. 강의만 꾸준하게 듣고 와도 10개는 맞춰요. 왜? 글자를 찝으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보니까 다 글자 싸움이잖아요. 자, 보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 보유 몇 년? 3년. 여기는 보유 없잖아요. 기본공제 보유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다 글자 싸움이거든. 글자 싸움이니까 글자만 아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될 수 있으면 들으세요. 강의만, 세법은 강의만 듣고 이제 언제 하냐면 8월 달이나 9월 달에 문제 푸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풀어져요. 강의 안 듣고 푼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돼요. 강의는 들으세요. 강의 듣고 이제 나머지 시간이 있잖아요. 강의 듣고 난 나머지 시간에서는 다른 공부하세요. 다른 과목으로서요. 학개론, 민법. 만약 2차만 공부하시면 중개사법. 중개사법이 큰 과목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줘야 여러분들이 동차 합격이 가능합니다. 세법에다가 시간 투여 엄청나게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안 돼요. 왜? 왜 안 되냐면 16개가 주과목 아니잖아요. 하찮은 과목이야. 하찮은 과목이니까 하찮은 과목에 대한 내용 강의 듣고 그대로 시험 맞추면 돼. 그러니까 세법 과목은요, 하여튼 시간 투여는 적게 줘요.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으로서 최대 이익을 내는 것이 세법 과목입니다. 학교는 시간에 배웠잖아요. 안 배웠어요? 최소의 비용으로서 안 배웠다시피 또 주무시네. 그럼 주무시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아는 건요, 확정 나왔으면 보유만 세금은요, 결정. 보유만 왜 세금은? 신고. 그러면 양도소득세 신고죠. 신고에 대한 일로서 이제 연결해 봐요. 자, 성립이 연말이죠. 연말이니까 신고는 자연스럽게 다음 연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함으로써 세금액이 정해진다. 라는 일로서 이 신고 기간을 보고 확정 신고 기간 그럽니다. 이제 여기에 따라서 하나의 밑줄치기에 나왔나요? 195페이지에서 9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 확정 신고에다가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 거기 밑줄 확정 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 그리고 거기다가 또 적으세요. 저 확정 신고 납부 옆에다가 가로하셔서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 성립은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 성립은 연말 됐습니까? 만약에 양도하는 때 그러면요. 틀려요. 연말입니다. 과세기간 끝나는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확정 신고하고 납부했으면 의무는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건데 국가 입장으로서는 확정 신고 앞에
앞에 애정신고를 두고 애정신고를 이행케 만들고 싶어 해요. 애정신고를 둔 이유는요. 돈은 빨리 받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빨리 징수하기 위해서 애정신고 규정을 듭니다. 애정신고 규정을 두는데 이 애정신고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행케 하기 위해서는 두 방법 중에 하나만 택하게 되면 우리는 애정신고 하는 겁니다. 한 방법은 애정신고 이행했으면 꽃감 주겠다 라는 거 하나, 이행했으면 꽃감 주겠다 하나고, 또 하나는 이 애정신고에 대해서 의무를 줘요. 의무를 주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때는 맴매하겠다. 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하면 우리는 애정신고합니다. 애정신고 이행했을 때 애정신고 세액공제 10%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요. 10% 세액공제에 대한 이유로서 양도소득세의 세금액은 일반적으로 거의 5천만 원, 1억은 보통 나옵니다. 1억 나왔다 합시다. 그럼 거기서 10%면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니까 어때요? 꽃감 먹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꽃감 먹기 위해서요. 또다시 이제 이 꽃감 안 주고요. 안 주고 무신고했다면 너 맞아. 맴매할 거야. 이러면 할까 안 할까요? 안 맞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만 택하면 됩니다. 이랬을 때 여기는 대통령에 따라 달라요. 먼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내용은 약간 인간적이었으나 성격 더럽죠. 성격 더러우니까 산에서 날라서 내려오셨잖아요. 성격이 안 더러웠으면요, 지금도 이제 걸어 내려오셔가지고 살아 계셔. 그러면서 인간적이야. 저 양쪽 다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볼 때 그 사람은 인간적이라 뭘 택했냐? 이걸 택했어요. 이걸 택해서 애정신고를 하였으면 애정신고 세액공제하겠다.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10%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인간적이니까요. 이렇게 했었는데 그분은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 대통령 갑니다. 그 다음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눈 어때요? 조그맣죠? 안경 써봐. 엄청 무서우면서 군인 같아. 아닙니까? 눈 조그만 해가지고 무섭잖아요. 무서우니까 그 사람은 이걸 폐지합니다. 이걸 폐지하고 이걸로 갑니다. 의무를 줘요. 의무를 줘놓고 의무 이행하지 않았으면 맴매하겠다. 이걸로 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애정신고 세액공제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이걸 아시라고 아까 노무현 대통령에서 날라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저 정치인 아니에요. 저 파란 당도 아니고요. 빨간 당도 아니에요. 저 오렌지 당. 이걸 기억하라고 했다 뿐이에요. 여기다요. 그리고 이제 무신고했다? 그러면 맴매한다. 맴매한다. 의무를 주면서 이행하지 않았으면 가산세로서 20%다. 이래 갑니다. 이제는 이걸 갑니다. 이걸요. 의무를 줘요. 의무를 주니까 납부할 의무가 나오죠. 의무의 성립에 대한 이로서 소득세에 넣으면서 애정신고란 글자가 있어요. 애정신고 글자가 있다. 그럼 그때 성립은요. 연말 앞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연말 앞에. 연말 앞이니까 달의 말일. 되겠죠? 확정신고 앞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연말 앞으로 가면서 달의 말일이다. 물론 이 앞에는요. 과세 표준되는 이런 글자를 많이 적어져 있어요. 근데 이 글자를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시험지에 맞게 적어지니까. 우리는 아는 것은 애정신고란 말이 있으면서 성립 물어본다면 그때는 달의 말일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달의 말일. 그럼 애정신고 기간은요. 여가
시작이죠. 시작이니까 기간은 달의 말로부터 2개월 내로 갑니다. 이제 거기 체킹 되겠네요. 194페이지에서 8가로 예정신고. 예정신고 그 옆에다가 적으세요. 8가로 옆에 예정신고에다가 성립은 달의 말일. 성립은 달의 말일. 적었습니까? 이제 예정신고 기간 거기에서 달의 말로부터 2개월 내에다가 밑줄. 달의 말로부터 2개월 내 밑줄 치고 달의 말에다가 동그라미. 달의 말이 포인트였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 합시다. 예정신고 기간은 양도일이 속한 달로부터 2개월 내면 어떨까요? 틀려요. 속한 달로부터가 아니라 달의 말로부터. 이렇게 하니까 또 뭔가 필이 안 오신 모양인데 그럼 필 오게 해줄게요. 양도일이 1월 1일이었다 합시다. 1월 1일이다. 그럼 속한 달의 말로부터 2개월 내. 그러니까 1월달, 2월달. 이어서 2월 28일까지입니다. 다시 이제 맞는 문장. 양도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그러면요. 1월 31일로부터 2개월 내니까 2월, 3월로서 3월 31일까지. 어때요? 차이 많이 나오죠? 차이 많이 나오니까 포인트 꼭 잡으세요. 뭐였어요? 달의 말일. 이 내용도 문제 잘 나온 쪽이었어요. 잘 나온 쪽인데 포인트 못 잡고 있으니까 계속 다 틀리고 왔던 겁니다. 됐습니까? 달의 말일에다가 포인트 잡으시고요. 잡고 그리고 여기에서 달의 말로부터 2개월 내에 되는데 만약에 예정신고 기한 물어봤다 합시다. 기한. 언제까지 예정신고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그게 기한이에요. 기한 물어본다면 더욱더 쉬워요. 양도에 속한 달이 있죠. 그 달에다가 둘을 더하세요. 둘을 더하면서 그 달의 말일. 되겠죠? 자, 1월에다가 둘을 더하니까 3월. 그 달의 말일이니까 3월 31일.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달에다가 2를 더하면서 그 달의 말일이 기한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니은 버리세요. 니은 버리고 디귿 부담부 증여 밑줄. 부담부 증여. 못 찾는 모양인데 그럼 찾게 말씀드릴게요. 오른쪽 페이지로서 맨 밑에 있는 숫자가 하나, 9, 5라고 적어진 것. 거기 펴셨으면 거기에서 맨 위에 보시면 니은 나오고 디귿 나오죠. 디귿번. 부담부 증여 밑줄. 이 부담부 증여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같이 살고 있는 단어니까 증여세를 따라갑니다. 증여세 신고 기간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로부터 3개월입니다. 똑같게 여기도 달의 말로부터 3개월. 달의 말일 동그라미. 그리고 3개월 내 밑줄. 이제 결과적으로서 부담부 증여 글자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요. 달의 말로부터 2개월.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 합시다.